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모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연준에서도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 등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도 어제 우리 증시를 좀 돌아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들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고용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만약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무난하게 한 주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어떻게 좀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전략 함께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양지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글로벌 악재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좀 어느 정도 관련돼서 하락 출발을 할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셨을 텐데 일단 코스피 브리핑해보면 0.20% 하락하면서 2,434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좀 더 하락폭이 낮은 상황이네요. 0.1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03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도 좀 탈환 시도를 하는 중에 이런 글로벌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더불어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 낮춰놓았는데 1,310원대 다시 올라서면서 수급적으로 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드립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우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장중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가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시총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예상 체결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기아와 현대 이 정도만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6% 하락한 채로 61,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섹터 저희 장전에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시총 2위까지 올라온 종목 0.12%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만 6,500원 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1.1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는 현재 하락폭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7,000원 하락하면서 60만 3천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더불어서 카카오 상위 10위 안에서도 밀려났었죠. 기술주들은 여전히 이런 성장주들은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늘 네이버 0.77%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만 7천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는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각각 0.2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전일 대비 500원 오른 17만 7천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기아는 8만 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57만 2천원 선 출발 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0%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가 12만 5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28% 하락 출발 7만 1,200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LNF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 0.58% 상승 출발 4만 3,050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2.3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가 5만 2천원 선 대기 중입니다.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달리 등락이 좀 갈리네요. 1.3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51,700원 선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은 0.7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8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알테오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보는 0.08%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네요. 24만 2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0.39%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현재가 7만 7천 원 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8월 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시장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면서 오늘 장 전략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개별 종목적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하이브 등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볼 테니까요. 바로 첫 번째 전문가님 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떠서 보면 코스피 0.15%, 코스닥은 0.11%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대만 문제가 새롭게 좀 불거졌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폭 하락하는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중국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그렇고 또 대만 증시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의 그런 아시아 증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더라도 국채 금리 급등하고 달러화도 지금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수급도 변화된 부분이 있을 거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역시 선전하는 게 바로 이제 의약품 업종이 그나마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승폭을 좀 갖고 가는데요. 신풍제약이 지금 1.28%,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24%,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1%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증가 추세가 지금 심상치 않죠. 그러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0.65%,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은 0.6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 업종이 좀 상승세가 좀 좋게 나오네요. 현대미포조선이 2.54%, 한국조선해양이 2.14%,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7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그 조선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선 업체들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수주량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 조선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죠. 하지만 적자폭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또 이제 수주를 받았을 때도 그 부분이 실적 잡히는 게 최소 1년하고 6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내년 정도의 내년 중반 정도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주가는 선반영 상품이니까 이런 조선업체에 대한 매수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1.49%, 성화홀딩스가 1.42%, 대우조선해양이 1.2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해상이 1.84%, DB손해보험이 0.99%, 하나손해보험이 0.9%, 삼성생명이 0.5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하락한 업종이 좀 우세한데 비등비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제일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단조가 8.52%, 모트렉스가 4.13%, CBI가 3.42%, 경창산업이 1.76%, 성우하이텍이 1.7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캡이 1.46%, 현대공업이 1.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KHQ가 6.52%, 제노코가 4.63%,
싱크웨어가 4.62%, 세트레가이가 1.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넷이 14.09%, 그리고 KNW 같은 경우가 2.38%, 에코프로가 2.15%, 슈프리마가 1.7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이 좋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6.89%, 룸토코리어가 4.96%, 모비릭스가 3.43%,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1.5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이 지금 3,388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810억의 상승세, 작년 대비 900%까지 증가한 모습이죠. 역시 오딘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상승폭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계장비 업종을 볼까요? 지금 현재 아스플로가 21.3%, 우리엠 PTS가 7.64%, 휴림로봇이 5.49%, 조강 ILI가 2.83%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TPC가 2.44%, 유니스는 2.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은 좀 상승하는 기업들이 좀 우세하다. 삼성전자가 0.9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LG에너솔루션이 0.24%,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0.98%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가 0.77%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변동성이 좀 많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전부 다 1% 내외의 변동성 나타나지고 있고, 그나마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2.1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부분에 시장에서 좀 좋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금리 상승, 이자액에 대한 확대 부분에 있어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테고, 목표 주가도 좀 올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이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전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프로비엠이 0.48%, 세트널헬스케어가 0.56%, LNF가 0.97%, HLB가 0.12%, 카카오게임즈가 1.97%, 프로비스가 0.3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트론 제약이 0.72%, 라이프우젠 1.9%, 그리고 첨보가 0.67%, 에코프로가 오늘 지금 3.01%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3.06% 상승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어젠, 최근 상승세 좋죠. 2.44% 오늘 상승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케어젠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도 좀 많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JYP 엔터 같은 경우도 2% 상승세라고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이 오늘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어적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차장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여전히 강하고요. 우선 카카오 그룹주들 역시 그 평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원티드랩이라는 좀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원티드랩에 대한 이 실적
평가 이후에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도 이 4만 원 중반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이 채용 수수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핫했던 FNF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의 주요 도시의 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브랜드력에 대한 시장에서 평가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칙을 FNF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종목 원티드랩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현재는 1.56%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계열사들 중에서 오늘 좀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 브리핑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예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지금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종목 이야기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간밤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현재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대만 무력 시위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시장의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 고점에서 보면은 연속 소폭이지만은 연속 4일 정도 행보 등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최초로 약간 어제 종가로 약간 이탈이 좀 됐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됐다 해서 상승 추세 이탈이지 행보 추세냐 하락 추세가냐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행보 추세의 흐름이 당분간 조금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21선, 61선이 크로스전이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으로 보면은 조만간 약간 최근의 리스크들이 좀 잠잠해지면은 현재 강세를 보일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은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 쪽 반도체 이런 현재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순환매로 형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갇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종목별로는 약간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휴림로봇이 오늘도 거래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 어제는 휴림로봇이 상승 삭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강세로 좀 가주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주도주였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쪽 최근에 흐름들인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현재 형성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초강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맞춰서 약간 연결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SPG도 현재 계속해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속기 분야 쪽에 좀 단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아지네스텍이라는 종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션 제어 칩을 현재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도 있고,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도 어제 개상승에 좀 오늘까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도 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이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도 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메타버스 쪽하고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 메타버스 쪽 드래곤플라이, 그다음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게임 쪽도 관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펄어비스 쪽에 어떤 그 흐름들인데 잠깐 차트를 이제 보면서 드려보면은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게임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간 출발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한 상태에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세게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게임 쪽, 메타버스 쪽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은 카카오 게임즈도 서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동이 된 메타버스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와 연동이 돼서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종목군들, 위메이드도 위메이드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 밀려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5일선이 거의 한 쌍바닥 패턴에서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보시고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흐름에서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별도로 제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부분들은 현재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본 종목은 넵튠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 넵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넵튠이라는 부분들도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로서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완벽하게 겸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넵튠이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양봉, 어제 갭상승의 음목, 그다음에 오늘도 추세 반전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넵튠 같은 경우도 한번 2차 상승이자 본격 상승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맥스트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AR 글래스 전문 업체 부분들, 그다음에 AR 글래스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고 저작도 플랫폼 이런 기술들을 다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각을 좀 나타내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아직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61선이 이제 우하향하고 있고 21선이 저점이 낮은 이중바닥, 그 다음에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좀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거의 보합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 어떤 그 종목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때문에 크라운 혜태홀딩스 등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뭐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스마트폰주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은 전통적인 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자율주행,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 관련된 이슈로 한번 집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현재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20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49%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석 좀 더 제대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전에 저희가 전략을 좀 세우고 들어왔는데 예상보다 뭐 걱정했던 것보다 그렇게 시장이 고꾸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뭐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FP님?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아, 환율. 환율이 지금 1,312원.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삽니다만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일단은 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주식 선물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랑 좀 기관의 어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이제 장전에 좀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은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LNF가 한 1.26%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뭐 첨보 0.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5%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섹터들 지금 시쪽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제 섹터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 상승 섹터들이 좀 많죠. 특히 이제 오락문화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좀 영화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산이죠. 네. 한산과 그다음에 아직은 오늘 개봉인가요? 어떤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맞아. 그 비행 관련된 재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선언이었는데요. 비상선언. 네. 그것도 이제 예매율 1위라고 합니다. 저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컨텐츠 오락 문화 여기에 또 이제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오늘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3%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좀 섹터군에서 좀 힘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에 대한 섹터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업이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좀 코스피를 좀 보게 되면 이제 크라운 제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 10% 이상대, 20% 이상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라운 제과가 24% 정도, 크라운 제과 후 크라운 혜태홀딩 같은 종목들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혜태 제과까지 좀 이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된 섹터들에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장전을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런 측면에서 좀 리포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성에너지라든지 해성 D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리포트 플러스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관련된 쪽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선순환이 좀 돌고 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죠. 석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신성에너지 좀 제가 볼 때는 주가 탄력성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해성TS 같은 경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반기에 좀 봐야 된다라는 어떤 리포트까지 같이 나오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특색 있는 종목들에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FP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좀 부담스럽게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약하지만 그래도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문제인데 개인들이 좀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철저하게 방어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이 갈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0.17%, 코스닥 0.53% 각각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2차 전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컨텐츠 업종들 올라와주는 모습들 체크가 좀 들어갔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FP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늘 이야기해 주셨던 업종들 네. 중에 조선주도 오늘 강한데요. 네, 조선주는 이제 좀 시작을 이제 시작이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제 좀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현대미포조선 지금 오늘 신고가 지금 그러니까요. 나온 모습이죠.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좀 시세가 나올 때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제 2, 3등주들 말고 대형주들이 일단은 좀 대장주들이 시세가 먼저 좀 나오면서 네. 신고가가 나오면 따라가나요? 일단은 이제 섹터 자체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죠. 네. 특히 이제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삼성중공업까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안 움직여요. 네, 삼성중공업도 지금 5,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5,800원까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밑에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조선기자들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대형주들이 잘 갈 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시세가 나면 조선기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보면 파업에 대한 부분들, 고판 가격의 상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마이너스인데 3분기 또 이제 뭐 늦으면 뭐 2023년 4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뉴스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하반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존 섹터가 이제 하나의 좀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조선기자 쪽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본영제 쪽에 한국카본, 그다음에 이제 엔진 쪽은 HSD 엔진.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권리락까지 많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두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조선기자 쪽에 탑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사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뭐 눌림목을 주는 그러한 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보다는 많이 사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신고가를 넘어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다음 차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좋은 섹터 충분히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주, 이제 좀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님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카카오게임즈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게임주들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컨텐츠 특히 엔터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더 기대해 볼 만하다 하셨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이렇게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게임주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게임주는 사실은 좀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게임 산업이 상당히 좀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게임과 관련된 뭐 콘솔부터 시작한 이 들어가는 반도체에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인데 게임주는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실적에 대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 게임이 나오는 이 스케줄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좌우가 되는 주가가 좌우가 되는 상황인데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고 게임 쇼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11월 달에 상당히 큰 쇼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 순간순간에 좀 모멘텀을 좀 잘 캐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구별해내는 어떤 그러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게임주는 그 상황에서 내려가는 좀 그런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는 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충분히 좀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숫자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한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카카오 게임즈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특히 이제 아마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8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대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대가 있는데 네. 그 매물대에서 지금 더 40%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5만 원대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얼마나 기조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아온 게임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 분기 실적 최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이야기가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띄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게임주들 스케줄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이제 좀 무난하게 지나갈까 했더니 미국이랑 중국이 또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어떤 포인트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방금 으르렁 된다고 하시니까 노래 하나가 떠오르긴 하네요. 으르렁대. 자,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따로 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펠로시가 왜 굳이 대만을 1997년 이후로 25년 만인가요? 왜 굳이 이 시점에 갔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뭐 그 속내까지 일일이 파헤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절대로 계산적인 내용 없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도 뭐 있을 거 뻔히 알고 도착하기 전부터 무슨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실판 사격에 지금 훈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조장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다가 막 이렇게 병력을 집결했을 때 에이 설마 야 무슨 전쟁이야 말도 안 돼. 요즘 평화 시대가 얼마 30년 40년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전쟁 난다고 유로 한복판에서 말도 안 돼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죠. 지금은요 그런 갈등을 굳이 뭐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설마 말도 안 돼. 근데 그냥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서로가 툭툭 건드려놔도 상당히 좀 세게 반응이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게 아닐까. 실질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또 완력 싸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연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면서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전쟁을 길게 갖고 가게끔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많이 생각들 하셨을 거고, 뭐 여러 그 매체들 통해서도 뭐 많은 예측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그런 것 치고는 오늘 흐름 좋습니다. 물론 이따가 10시 반, 어제도 이제 중국 시장 중화권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제 10시 반 돼서 중국 시장 움직임이 그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제 하락을 좀 되돌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은 안도하면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중화권이 다시 하락을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앞서서 이제 게임주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어디 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드래곤플라이랄지 이런 종목도 엄청나게 좀 세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주들이 이제 가격은 많이 빠졌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네, 이런 부분들. 원체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싸졌으니까라는 개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받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침 시작했을 때보다 대형주가 30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37도 정도, 코스닥은 훨씬 약했는데 같이 37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35분이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코스피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선물지수 차트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 차트부터 다시 점검을 좀 해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여기 저항대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추세대, 그죠? 추세대의 상단에 있기도 하고 내려오고 있는 122동 평균선이기도 하고 지난번 6월 초반에 올려왔던 요구안을 막 넘어서서 이것을 더 뛰어넘어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마치 고의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61선까지는 한번 열어놔 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코스닥은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811포인트 정도 근접하면은 61선을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고, 한 번 정도는 조정 들어와도 밑에서 뭐 받쳐질 수 있는 800포인트만 깨지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10시 반이 시간이 돼서 그 하락이 만약에 좀 커져버린다면, 왜냐하면 이제 어제와 오늘의 환율이 좀 우리나라도 많이 좀 올랐거든요. 올랐고 지금 약간 내려왔지만 어쨌든 1315원, 16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보면은 쉽게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지난번 이제 1차적인 목표를 잡았던 2422포인트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가 깨지게 되면은 아마도 올라오고 있는 22동 평균선 혹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 주 특히 금요일에 있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다음 주 8월 10일 CPI, 미국의 CPI 발표, 이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9개월 동안 지금 공고이죠. 채용 공고 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부분들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다음 주에 나올 CPI는 9.1보다는 낮은 확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변동은 한 번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이에 눌러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약에 저의 조언을 좀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현금 확보는 약간이라도 좀 하셨을 것이니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혹은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이 너무 싸져버린 그런 업종, 종목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 있게 하나하나 지켜보고 접근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지금은 좀 현금 확보를 통해서 한보 이제 나아가기 위한 도움닫기 시기일 것 같은데요. 업사부님, 그럼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 눈에 띄는 종목은 있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하지만은 이제 아직은 왔다 갔다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단기적인 부분들로만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종목, 한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 사실 지금 차트에 나오는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특징적으로 5%대 상승을 하고 62종 평균선을 이제 막 뚫어보려고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높게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가 이 6만 원 넘어가면은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로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종목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적인 종목분들이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본다면 엔터에서 하이브라는 종목 뭐 잘 아시죠? 하이브가 한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BTS를 굳이 꼭 기대를 보내야 될까 하는 그 의견 지금도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힘있게 만들어지면서 지난번에도 21동 평균선 지지를 잘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21동 평균선 어제 이렇게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다시 올려치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저 그때까지 그냥 쭉 들고 갑시다 했던 개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스윙 정도 금요일 전 뭐 이런 부분들로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고점 19만 원 내지는 20만 원 정도 요 사이 구간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콘텐츠적 이 게임즈와 엔터 요 부분에서 펄비스와 하이브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